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미 전역에서 총격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사망자와 부상자 수도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해변에서 10대 청소년 무리가 해병대원들을 집단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위험한 불꽃놀이를 하지 말라고 한 게 원인이었습니다. 올여름 LA 지역에 폭염이 예상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그늘막을 갖춘 버스 정류장은 5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당국의 대책도 전무해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잦은 재해와 물가 급등이 이어지면서 대형 보험사들이 신규 주택 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지역의 한 공립 차터 고등학교에서 졸업생 전원이 4년제 대학에 입학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자국이 주장해온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쏜 발사체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재원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고, 일본 정부는 전국에 실시간 경보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 이 배경에는 오래전부터 미사일 기술을 개발해왔던 것이 있는데요. 지난해 3월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6,200km 상공에 쏘아 올리는 데 성공했고, 12월에는 미사일 시험 발사 중 찍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하는 등 위성 개발에 자신감을 보여왔습니다. 그 과정을 장인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6년 2월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 4호를 발사했습니다. 위성을 탑재한 로켓으로 당시 북한은 지구 관측을 위한 위성 발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구 관측 위성 광명성 4호를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완전 성공하였다. 하지만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 시험을 인공위성으로 포장한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한동안 뜸했던 북한은 지난해 본격적으로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다시 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월 말부터 3월까지 한 달 새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4발을 잇따라 쏘아 올렸습니다. 결국 발사 4번째 만인 지난해 3월 24일 고도 6,200km 상공에 쏘아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북한은 시험 발사 장면을 공개하며 자신들의 기술력을 세계에 과시했습니다. 만장약한 거대한 실체가 대지를 박차고 우주 만리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지난해 11월에도 화성 17형을 고도 6,100km 상공에 쏘아 올려 다시 한번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자신감이 붙은 북한은 지난해 12월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 시험을 진행했다고 발표하고 이 시험 과정에서 촬영했다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해상도가 크게 떨어져 조악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이어지자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일회성 시험에 값비싼 고화질을 쓰냐며 반박한 뒤 우리 군 탐지 능력까지 비난했습니다. 올해 4월까지 군사정찰 1호 개발을 끝낼 것이라고 공언한 북한은 지난 13일엔 고체 연료를 사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주개발국으로 현지 지도를 나와 군사정찰위성 시험 발사를 공식화했습니다. 북한은 육각기둥 모양의 군사정찰위성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정찰위성 개발에 매진해온 북한은 자신들이 지난해 공언했던 대로 결국 첫 번째 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MBC 뉴스 장희수입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 동안 미 전역에서는 총격 사고가 발생해 수십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시카고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연휴 기간 시카고 시내 곳곳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11명이 숨지고 53명의 시민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국은 이번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한 부상자와 사망자 수치는 8년 만에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메모리얼데이 당일 오후 6시 30분쯤 플로리다주 할리우드 해변가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해 어린이 4명과 성인 5명이 총에 맞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It's a senseless act of gun violence today. It's unfortunate when we have law-abiding citizens come to our beach to enjoy the day that gets disrupted by a group of criminals who engage in this type of violent activity. As the mayor stated, we will leave no stone unturned. 앞서 뉴멕시코와 애틀란타, 워싱턴 DC, 뉴욕주 등에서도 연휴 기간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한편 이번 연휴 최소 8개 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고 최소 16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해변에서 난폭한 행동을 하는 10대들을 제지하던 해병대원들이 집단 구타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0대들은 순식간에 둘러싸고 욕설과 함께 집단 폭행을 가하면서 해변가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10대 무리가 앞에 있는 남성들을 향해 심한 욕설과 고함을 퍼붓습니다. 그러더니 한 남학생이 걸어가는 남성의 뒤통수를 가격합니다. 분노한 남성이 뒤돌아 이 남학생을 향해 반격했지만 주변에 몰려있던 수십 명의 10대들이 순식간에 남성에게 달려들어 집단 폭행을 가했습니다. 10대들은 주변에 있던 다른 남성들까지 끌어들였고 이들은 바닥에 쓰러져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몸을 웅크린 채 잔인하게 발길질을 당했습니다. My face still had like blood all over it. It wasn't cool at all. 지난주 금요일 밤 40여 명의 10대들이 메모리얼데이 휴가를 즐기던 지역 해병대원 3명을 잔인하게 구타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폭행이 일어나기 전 학생들은 인근 레스토랑을 뛰어오르거나 비명을 지르고 서로를 향해 폭죽을 발사하는 등 난폭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대마초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결국 해병대원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불꽃의 잔해들이 얼굴에까지 튀자 학생들에게 불꽃놀이를 그만하라고 제지하면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And they were lighting off fireworks. They were being belligerent. They were being obnoxious and annoying other people. So we went up to them, told them to stop. We told them that we were Marines, so they would leave, but they didn't. They just kept going at it. 결국 학생들의 집단 구타는 지나가던 행인들이 말린 후에야 멈췄고 해병대원들은 복부와 가슴 그리고 머리 통증 등 여러 부상을 입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셰리프국은 폭행을 가한 10대들의 신원을 확인 중이며 현재까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체포된 학생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This is considered an assault with a deadly weapon because of the amount of suspects that we are investigating. The weapons that were used were their feet while these victims were on the ground. So regardless if the victims choose prosecution or choose medical attention, the Sheriff's Department is going to investigate this to the fullest and try to determine who the suspects are.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된 목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샌클레멘트 시장은 메모리얼데이에 발생한 이번 사건에 대해 매우 비극적이라며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올여름 캘리포니아주의 평균 온도가 화씨 90도대로 역대 최고 기온을 보일 것이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LA 지역은 열악한 폭염 대비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정류장에 햇볕을 피할 공간이 없어 극심한 더위로 인한 건강 문제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UCLA 지역정책연구소 루이스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LA 카운티 버스 정류장 12,000개 가운데 그늘막이 있는 곳은 26%에 불과합니다. 한인타운 지역 역시 전체 정류장 가운데 24%에만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다수의 정류장에 그늘막이 없다 보니 주민들이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주로 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은 뜨거운 직사광선과 사투를 벌이며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취약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서 그 버스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지금 버스 정거장 한여름에는 진짜 그 가림막이 없다는 거는 굉장히 좀 곤란하거든요. 버스를 타고 많이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다운타운도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올림픽길에는 가림막이 없어서 비 올 때나 햇빛 때문에 너무 불편합니다. I would think even for the elderly, being exposed to the inclement negative weather and also the warm weather, you want to have a little bit of a cover station. It would always makes it helpful, more comfortable. Standing there and sweating and then getting on a hot bus after. LA 교통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새로운 그늘막인 라솜브리타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그늘막에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These different agencies say, well, you need to do this or you need to do that, and it has to be this size, and not very useful from the perspective of helping people stay out of the heat. And so this is the result of really, really bad bureaucracy. 이 그늘막은 설치하는데 7,500여 달러가 들었지만 한 사람이 들어가기에도 작은 크기와 구멍도 뚫려 있어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용적이지 못한 데다 책임자도 없다 보니 도시의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There's no one that's saying, okay, we need to get this done, sooner. We need either the mayor or people in the city council to step up and just say, okay, we're doing this, and we're doing it in this amount of time. 올 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 무더위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다 현실성 있고 실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입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기온이 1도 상승하면 식중독 발생 확률이 최대 47.8%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기온이 1도 상승하면 살모넬라균과 비브리오균 등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건수가 최대 47.8% 높아질 수 있다면서 올여름 식중독에 걸리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매년 미 전역에서 식중독에 걸리는 주민이 4,800만 명을 기록하고 있고 이 가운데 12만 8천 명이 병원에 입원하며 3천여 명이 숨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6명 가운데 1명은 식중독에 걸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식중독에 걸리지 않기 위해선 위생적인 조리와 남은 음식을 냉장, 냉동 보관해야 하며 2시간 이상 상온에 방치했다면 버려야 하는 등 예방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미국의 대형 보험사 스테이트팜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신규 주택 보험 가입을 받지 않기로 밝힌 가운데 일부 대형 보험사들의 신규 보험 가입 거부와 갱신을 중단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스테이트팜은 지난 26일 개인 자동차 보험을 제외한 모든 비즈니스와 개인 부동산, 상해 보험을 포함해 신규 보험 신청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과 건축 비용 급등, 급격하게 잦아진 재해 노출, 그리고 어려운 보험 시장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험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캘리포니아주에서 각종 클레임으로 보험사가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이 자신들이 받는 보험료를 계속 넘어서면서 손실이 급증하자 일부 대형 보험사들은 더 이상 캘리포니아에서 영업을 하지 않겠다거나 축소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피해가 결국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험사들이 신규 가입자를 아예 받지 않거나 갱신을 중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심지어 한 번 보험이 캔슬될 경우 재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며 가입 기간만 6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보험료를 분할 대신 완납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며 자동차 보험과 집 보험 등도 자동 이체를 하는 등 해약되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스테이트팜뿐만이 아니고 많은 보험회사들이 캘리포니아 시장 자체에서 철수한 회사들이 꽤 돼요. 갱신은 해주되 뉴 비즈니스를 안 받는 회사도 있고 그래서 섣불리 취소하거나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원하는 자료를 주지 않아서 캔슬되는 상황이 안 되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편 전문가들은 이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만약 보험을 옮겨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다른 보험사의 보험 조건을 미리 신중하게 알아보고 옮겨야 하며 현재 보험회사가 증빙 서류들을 요청한다면 반드시 따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LA 지역의 한 공립 차터고등학교에서 졸업생 전원이 4년제 대학에 입학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일하이츠 고등학교의 올해 45명의 졸업생들은 전원 4년제 대학에 합격했고 지금까지 총 63만 달러의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학교는 차터 고등학교로 졸업생들의 대부분은 저소득층 가정이며 다수는 이민자 가정 출신이고 또 가족 구성원 중 처음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터스쿨은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운영되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 학비를 받지 않습니다. 한편 학교 측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받고 세대 간의 빈곤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르치고 싶다며 뜻깊은 소감을 전했습니다. 미 전역 한인들의 스포츠 축제인 미주 체전이 4년 만에 개최됩니다. 제22회 전 미주 한인체육대회는 다음 달 23일부터 4일 동안 뉴욕에서 진행되며 미 전역 32개의 지역에서 5천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합니다. 재미대한체육회는 오늘 LA 지역의 미주체전 출전 선수와 한인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성화 봉송과 선수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미주체전은 체육 문화를 같이 가는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그런 우리 체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사상 최대로 제일 많이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하고 또 그에 걸맞게 뉴욕 조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많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테니스하고 축구는 거의 금메달이 가까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년에 따온 거 전통을 유지하고자 금메달 2개는 무조건 따자라는 각오로 지금 계속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에 개최되는 미주체전은 뉴욕주 나소 카운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크레딧 점수나 신분 문제 등으로 은행 계좌 개설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출시됐습니다. 미 상장사인 블루원 카드는 크레딧 점수에 관계없이 아이디나 드라이버 라이센스만 있으면 누구나 계좌 오픈이 가능한 프리페이드 마스터카드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루원 카드 측은 프리페이드 마스터카드는 스폰서 은행과의 제휴로 크레딧 점수가 좋지 못한 주민들에게 데빗카드의 버추얼 체킹 어카운트와 은행 고유 번호를 제공해 일반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처럼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리 체킹 구자를 제공해주고 그 카드를 이제 신청할 때 저희가 그 미국 내 유일하게 그 소셜 넘버 없어도 신청할 수 있는 그 프리페이드 카드입니다. 블루원 카드는 데빗카드와 기프트카드 두 종류로 제공되며 기프트카드의 경우 무기명으로 전 세계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의 도시 이탈리아 베니스의 운하가 녹색으로 변해 당국이 긴급 조사에 나섰습니다. 시 당국은 현지 시간으로 28일 오전 9시 30분쯤 베니스 주요 관광지 중의 하나인 리알토 다리 주변 강물이 녹색으로 물들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재 물을 채취해 성분 분석 등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누군가 고의로 운하를 오염시켰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CCTV를 비롯해 곤돌라 뱃사공과 보트 운전자 등을 상대로 탐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형광 녹색으로 물들인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부 관광객의 소행이거나 환경 시위일 수도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으며 안데리아 페고라시 의원은 최근 로마에 있는 트레비 분수 등의 수술 희석한 식물성 먹물을 부어 검게 물들이는 시위를 벌였던 환경단체를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당국은 초기 조사 결과 이 액체는 물의 흐름을 추적하는 데 사용하는 염료인 플루오레세인 때문일 수 있다고 밝혔으며 최소 1kg가량 방류됐다고 추측했습니다. 한편 경찰국은 이번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환경청과 협력해 현장 조사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 대규모 드론 공격이 쏟아졌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배후로 지목하며 명백한 테러 행위라고 규탄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자신들과 관련이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조명아 특파원입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의 아파트 단지. 창문과 외벽은 부서졌고 검게 그을린 자국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새벽 대규모 드론 공격을 받아 손상된 겁니다. 이번 공격에는 드론 25대가 동원됐다고 러시아 현지 매체 등은 전했습니다. Раздался просто оглушительной силы хлопок, очень мощный, похож на, более похож на сильный удар грома, молнии рядом, очень близко.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시민을 위협하고 주거 건물을 공격했다며 명백한 테러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до발은 러시아에 상응하는 대응을 유도할 것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Выбрал другой путь попыток запугивания России, запугивания граждан России и ударов по жилым зданиям. Это, конечно, явный признак террорист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수도에 방공망이 뚫렸다는 지적에 대해선 푸틴 대통령은 아직 과제는 있지만 방공망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배후설을 부인했습니다. 미하일로 포돌야크 대통령 고문은 이런 공격이 증가하는 것이 기쁘다면서도 공격과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К атакам, конечно же, мы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смотрим и прогнозируем увеличение количества атак. Но отношения прямого, конечно же, не имеем. 앞서 러시아는 지난 28일부터 이틀 동안 100기가 넘는 드론과 순항미사일을 쏟아부으며 개전 이후 최대 공습을 가했습니다. 드론들은 모스크바를 기준으로 우크라이나가 위치한 서남쪽 방향에서 날아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봄철 대반격을 예고했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최근 진격할 시기를 결정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이번 공격이 전쟁의 분수령이 될 봄철 대반격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의 강제 결혼과 인신매매 등 인권 문제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유엔 기구가 이렇게 중국을 대상으로 탈북 여성 인권 문제를 지적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입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강제 결혼과 인신매매 등으로 인권을 유린당하는 탈북 여성들의 지위를 정상화하라고 중국 당국에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현지 시간 30일 중국 내 여성 인권에 대한 정례 검토를 벌인 뒤 보고서를 내고 중국이 북한 여성들이 성적 착취와 강제 결혼을 위해 들어오는 국가가 됐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1979년 채택된 여성차별철폐협약을 이행하는지 감독하는 기구로 유엔 기구가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의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고 개선을 권고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고서는 또 탈북 여성과 소녀들이 불법 이주자로 분류돼 일부가 강제 송환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위원회는 북한 여성이 중국에서 아이를 낳아 출생 등록을 할 때 북한으로 추방될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출생 및 국적 등록, 교육, 의료와 관련한 권리를 박탈당하는 점을 우려한다면서 불법 체류를 이유로 이들을 단속하지 말 것을 중국 당국에 권고했습니다. 또 인신매매 피해를 본 북한 여성들이 이민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고 임시 거주와 의료, 교육 등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를 누리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이번 지적에 대해 탈북 여성 대부분이 돈을 벌려고 중국에 온 사람들이며 인신매매 관련성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인권 침해 문제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중국이 유인 우주선 선저우 16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2030년까지 유인 달 착륙을 성공시키겠다는 목표도 밝혔는데요. 발사 이후 미국이 이례적으로 우주 분야 관련 문건을 발표했습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3명의 우주 비행사가 탑승한 선저우 16호를 탑재한 로켓이
불을 뿜으며 지상에서 이륙합니다. 발사 10분 뒤 우주선은 로켓에서 분리돼 지정 궤도에 진입했고 승무원들은 모든 것이 순조롭다고 보고합니다. 이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던 위성발사센터는 발사 18분 만에 임무가 성공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我宣布神舟16号发射任务取得圆满成功。 지정 궤도에 안착한 선저우 16호는 지난해 말 완공된 중국의 우주정거장 텐군과의 도킹에도 성공했습니다. 선저우 16호 우주비행사들은 우주정거장에 머물던 선저우 15호 승무원들과 만나 기념 촬영을 하는 여유까지 보였습니다. 선저우 16호 우주비행사들은 5달간 우주에 체류하며 일반 상대성 이론 검증과 생명기원 연구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这次任务呢是空间站建成以后我们首次的载人飞行任务。我们3代航天员同时亮相在中国空间站，这是一个历史性的瞬间。后续呢，神舟16号的乘组将于16号乘组进行轮换。 본격적인 우주정거장 활용에 나서는 중국은 해마다 유인우주선 2대와 화물우주선 1~2대를 우주정거장에 도킹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우주탐사 선발주자인 미국과 러시아를 맹추격하고 2030년까지 중국인의 첫 달 착륙을 실현한다는 야심찬 계획까지 공개했습니다. 선저우 16호 발사 직후 미국 국무부는 우주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문건을 이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문건에는 우주 굴기에 속도를 내는 중국 등 경쟁자들의 위협에 대응해 전방위적인 외교력을 동원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That smells delicious. Fantastic. Wait! That is amazing! Hey, you want a shin? No shim shin ramen.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 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 마카 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 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경찰이 한동훈 법무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하면서 MBC 기자와 본사 뉴스룸을 강제 수사했습니다. 기자의 자택에 들이닥쳐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고 MBC 본사 뉴스룸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시도했습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MBC 소속 기자가 사는 아파트에 경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선 겁니다. 경찰은 기자 소유 차량과 집 내부 등을 차례로 수색한 뒤 업무용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확보했습니다. 지난해 4월 국회에 제출됐던 한 장관의 인사청문 관련 자료가 유출된 정황에 해당 기자가 연루된 것으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 정치팀 소속이었던 이 기자는 이후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발언을 보도했다 국민의힘으로부터 박성재 전 사장 등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이른바 검사 술접대 사건 보도와 관련해 한동훈 장관으로부터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현직 기자에 대한 강제 수사에 전격 착수한 경찰은 소속 언론사인 MBC 본사 뉴스룸에도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해당 기자가 근무하는 공간에서도 관련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내부 진입을 시도하다 이를 제지하는 사원들과 대치했습니다. MBC를 압수수색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개인 기자의 혐의에 대한 증거물을 발견하러 온 겁니다. 영장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대치 2시간여 만인 정오쯤 압수수색에 앞서 현장을 확인하겠다며 사옥 안으로 진입했고
해당 기자의 책상과 집기에 압수 대상물이 없다는 걸 확인한 뒤 오후 1시 반쯤 철수했습니다. 한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 수사는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의 고발로 시작됐습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측 인사로 알려진 서모 씨가 한 장관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지난달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한 장관의 인사청문 관련 자료가 유출된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국회 사무처 의안과도 압수수색했습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강력한 태풍 마와르가 괌을 폐허로 휩쓴 지 8일째 파라다이스였던 괌은 여전히 전기와 수도마저 끊긴 채 제 모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폐허 속 꼼짝없이 발이 묶였던 한국 여행객들은 오늘까지 모두 귀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태풍 마와르가 강타하고 떠난 지 8일. 괌 전역은 여전히 폭격을 맞은 듯합니다. 최고 시속 200km의 강풍이 휩쓸고 간 해안은 뽑히고 부러진 나무들의 잔해가 어지럽습니다. 태풍은 내륙에도 큰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한국인 여행객이 자주 찾는 유명 관광지인데요. 태풍의 위력에 20m가 넘는 나무들이 뿌리채 뽑혔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한국인 여행객들은 쉬러 와서 전쟁을 겪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번 태풍 당시 괌에 머물렀던 우리 국민은 3,400여 명. 외국인 관광객 중 절반에 가깝다 보니 피해 역시 가장 컸습니다. 태풍 와서 이제 호텔도 다 물이 새고 이래가지고 호텔 로비 이런 데서 지내다가 현지는 물과 전기 공급은 아직까지 기약이 없고 먹을 음식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어려울 때 손 내민 건 우리 국민이었습니다. 여기 현지 구민분들도 물 좀 주셔가지고 배달해 주시고 또 어떤 분은 선풍기 대리 구매해 주셔서 좀 이제 갖다 드리고 이랬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아침에 한국에 도착하는 비행편들까지 포함하면 발목 낀 관광객 3,400여 명 모두가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출국 수속을 돕고 응급 환자의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외교부 신속 대응팀도 임무를 마치고 오늘 아침 승객들과 함께 귀국합니다. 괌에서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했던 정부 시찰단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박 6일간의 활동 내용을 발표합니다.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판단한 결과는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를 방문했던 정부 시찰단이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시찰 활동 결과를 발표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민 관심이 큰 만큼 투명하게 공개하고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현지에서 직접 보고 확인한 결과를 잘 정리하여 국민 여러분께 투명하고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찰단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하는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와 알프스 처리를 거쳐 방류되기 전에 오염수를 저장하는 K4 탱크 등 주요 설비를 점검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에서 도쿄전력,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관계자 등과 기술회의도 가졌습니다. 지난 26일 입국길에 시찰단장인 유부키 원자력안전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전문가들이 2021년 8월부터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하나하나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시찰단은 오늘 오염수의 안정성을 평가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데이터 분석에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추가로 자료를 확보한 것도 있고요. 자료를 요청한 것도 있습니다. 그 자료도 받아야 되고요. 앞서 유 단장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국제검증을 참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오염수 안정성에 대한 정부 최종 결론은 다음 달 말쯤 IAEA의 최종 보고서 발표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캐나다가 산불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달 초 서부 지역에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더니 이번에는 동부에서 대형 산불이 났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희뿌연 연기가 상공을 뒤덮었고 도로 양옆 숲은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캐나다에서도 가장 동쪽에 있는 노바스코시아주 헬리팩스인데요.
현지 시간 28일 산불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수천 가구의 대피령이 내려져 주민 18,000명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고요. 당국이 지역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도 없어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단에는 물이 흘러내리고 바닥은 젖어서 흥건하죠. 천장에서도 물이 줄줄 새어나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의 한 지하철역인데요. 지난 월요일 많은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도로는 물론 지하철도 침수됐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폭우 피해와 관련된 영상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비는 다음 주 중에나 그칠 것으로 전망돼 더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머리부터 다리까지 온몸이 하얀 북극곰처럼 보이는데요. 세계에서 단 한 마리뿐인 판다입니다. 멜라닌 결핍으로 인한 백색증 때문에 일반적인 판다처럼 보이지 않을 뿐인데요. 중국 쓰촨성에서 처음 공개된 지 4년 만에 이번엔 쓰촨성 워릉 국립자연보호구역 해발고도 2,300m 지점에서 CCTV에 찍혀 공개됐습니다. 영상에서 백색증 판다는 홀로 눈밭을 걷거나 대나무를 먹는 모습이었는데요. 워릉 자연보호구 당국은 백색증 판다의 나이가 5살에서 6살로 추정된다면서 건강과 행동엔 이상이 없는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That smells delicious. Fantastic. Wait! That is amazing! Hey, you want a shin? Nong shim shin ramen.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3년간 당해온 학교폭력 피해 유서를 남기고 지난 11일 숨진 고 김상현 군을 추모하기 위해 시민들이 놓아둔 꽃이 한때 쓰레기장에 버려졌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천안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 군을 추모하기 위해 학교 경비실 앞에 둔 국화꽃이 사라졌다는 글과 함께 상자에 담긴 꽃다발이 쓰레기장으로 보이는 곳에 버려진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사진은 고 김 군의 모교에서 촬영된 것으로 한 누리꾼은 아이들과 김 군을 추모하고 놓은 꽃인데 썩은 것 하나 없이 멀쩡했다며 쓰레기로 처리하려고 꽃을 치운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현장을 다녀온 것으로 보이는 다른 누리꾼들도 어제가 김 군 생일이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면서 비가 와서 국화 위로 우산을 씌워놨는데 이것마저 다 버린 것 같다고 분노했습니다. 항의 전화가 빗발치자 학교 측은 경비원이 모르고 버렸고 꽃도 원래 위치로 옮겨놨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별도 추모 공간을 마련하지 못할지언정 시민이 놓아둔 꽃마저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처사에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울산 국도변 야산에 국내 대표 그룹 창업주들의 얼굴 조각상을 세우는 사업이 추진되는데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자연 경관을 훼손하진 않을지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건 울산시고요. 기업가 자긍심 고취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취지라는데요. 조형물은 받침대 높이까지 50m쯤 되는 거대한 흉상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미국 사우스 다코타주의 대통령 얼굴 조각상이죠. 그 큰 바위 얼굴 형태고요. 제작 대상 인물로는 현대 정주영 회장과 SK 최종현 회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부지 매입비로 50억 원, 조형물 제작과 설계 등의 비용 200억 원 등 모두 250억 원을 추경 예산안에 배정했습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취지를 이해하더라도 너무 많은 세금이 투입된다면서 돈은 돈대로 드는데 자연 경관마저 훼손하면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지난 2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쇠구슬로 유리창을 깨뜨린 이른바 쇠구슬 테러가 벌어졌죠. 쇠구슬 테러범이 붙잡혔는데 알고 보니 이 아파트 택배기사였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CCTV 영상입니다. 지난 2일 자정 무렵 아파트 단지 입구로 택배 물품 배송 차량이 들어오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요.
차에서 내려 배송할 물품을 챙기는 택배기사. 그런데 잠시 뒤 아파트 화단의 모습을 드러내고 갑자기 자세를 낮춰 주변을 살피더니 새총을 꺼내 당깁니다. 쇠구슬을 쌓아 아파트 유리창을 깨뜨린 뒤에는 유유히 현장을 떠나는데요. 택배기사는 경찰에 붙잡히고도 쇠구슬을 쏜 적이 없다며 부인하다가 CCTV 영상을 확인한 후에야 범행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아파트 특정 세대를 노린 범행인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누리꾼들은 이유가 무엇이든 최근 잇따르는 쇠구슬 테러 범죄가 더 이상 재발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난 26일 여객기 비상문을 승객이 강제로 개방한 사건 이후 여승무원 복장을 돌발 사태에 대비해 좀 더 편하게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 비행기를 찍은 사진을 보면 한 승무원이 문에 안전바를 설치하고 두 팔을 벌려 막고 있죠. 누리꾼들은 치마가 너무 불편해 보인다며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기에 이런 복장은 방해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지난 2013년 아시아나항공에 여성 승무원이 바지 근무복도 선택해 입을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는데요. 이후 반드시 치마를 입어야 한다는 규정은 사라졌지만 사내 분위기상 바지를 입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객실 승무원은 서비스 제공과 동시에 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며 객실 승무원이 본연의 일에 집중하도록 대연 환경사도 이젠 변화를 꾀해야 할 때라고 적었습니다. 학창 시절 같은 반 친구들과 단체 티셔츠, 이른바 반티 맞춘 기억 한 번쯤 있으시죠? 코로나로 중단됐던 중고등학교 체육대회가 재개되면서 반티 맞추기도 다시 유행인데요. 단합심을 강조한다며 조직폭력배들의 문신을 연상시키는 티셔츠가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며 교육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 팔리는 티셔츠 제품인데요. 야구 방망이나 강목 등을 들고 찍은 사진을 올리며 홍보 중입니다. 일본 조폭들처럼 화려한 문신을 티셔츠에 새긴 제품부터 제수복을 연상시키는 티셔츠까지 학생들은 단지 화려하고 눈에 띈다는 이유로 이런 제품을 선호한다는데요. 교육 현장에선 범죄자를 코스프레하듯 티셔츠를 맞추는 게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사안이어서 제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5월 30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